아니 그나저나 얘네 저거는 나왔냐? 그 서술형 그 점수 나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 점수 변동이 좀 있어요? 그래? 그러면은 그 최종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이따가 저기 뭐야 아니다 이따가 하면 또 까먹으니까 지금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줘. 너네가 공개하기가 조금 민망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카톡으로 지금 보내줘. 각자 재민아 얼른. 자 보내주세요. 태영이 아하. 자 서연이랑 태영이 받았고 찬이 받았고 그 다음에 재민이 얼른 보내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험 끝난 건 끝난 거고 이제 이미 지난 건 어쩔 수 없잖아. 이제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겠죠. 일단은 이제 그 커리큘럼을 이제 짠 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 교재를 좀 먼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쫙. 자, 교재 다 받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일정에 대한 게 우리가 5월 23일 이때부터 이제 기말고사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라서 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수업이야. 우리 내신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이 총 5번의 수업 동안 이제 할 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앞서서 이제 시험을 봤죠. 하프 모의고사. 이 하프 모의고사는 올 때마다 시험 볼 겁니다. 이렇게 총 5번을 시험을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전에 나눠드린 그 그래머 스토리라는 이제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교재가 1번부터 25번까지라고 이제 그 겉표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총 25번 문제가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수업할 건지 지금 먼저 얘기를 해줄게. 일단 모의고사 같은 경우, 우리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매번 이제 지문을 좀 살펴보고 선생님도 풀어보고 있거든요. 저도 풀었어요, 문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어렵다. 지문이 좀 문제풀이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문 난이도가 아니야. 문제풀이 기준으로 조금 어렵다 하는 것들, 특히 이제 3점짜리들 위주가 되겠죠. 이런 걸 위주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 건데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이제 해설을 해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어법의 전반적인 풀이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고 그 교재를 잠깐만 펴보면은 구성을 좀 먼저 보자. 교재를 펴보면 왼편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오른편에 explaining 해갖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펴보면 A, B, C로 나눠져 있지, 그렇지? 그래서 A에 대한 거 정답을 쓰고 그에 대한 근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B에 대한 거 마찬가지로 정답을 쓰고 근거를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제 하단에 보면은 이제 words and phrase 해갖고 이제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단어를 쓰는 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너네가 이제 잘 모르겠는 단어만 따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이 단어를 쓸 때 그 이제 그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단어랑 뜻을 같이 써두면 될 것 같아요. 단어 뜻은 니네가 각자 사전조사해서 쓰면 되겠고요. 이제 모르는 단어 다 채울 필요는 없고 그냥 니네 기준으로 모르는 거 쓰면 된다. 맨 하단에는 그 이제 큰 박스로 Translate into Korea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해석란인데 해석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해석은 제가 뭐 따로 시키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어법을 기준으로 쓸 거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어떤 추가적인 어법에 대한 뭐 설명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필기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박스는요. 알겠죠? 그래서 하루에 이제 제가 한 5개 정도를 할까 일단 지금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1에서 25번까지 있고요. 26에서 50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총 2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5번 수업이죠. 50번까지죠? 그럼 사이즈 나오지? 10개씩 하면 된다는 거야. 10개씩 딱 5번이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은 그렇게 나갈 거고 이제 숙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모의고사 우리 하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설해 준 거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 있죠. 나머지 문항들. 오늘 거를 미리 말하자면 오늘은 선생님이 2번, 6번, 9번 이렇게 3개를 해설을 해줄 거야. 그래서 그 3개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제 수업 시간에 하고 이제 남은 번호들 있죠. 1, 3, 4, 5, 8 뭐 이런 거 이제 나머지 번호들. 나머지 번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습서를 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습서를 보고 여러분이 학습해 오는 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뭐 단어 조사를 한다던가 해석을 해온다던가 이딴 거 없어요. 그냥 학습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그러면은 학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겠죠. 그럼 내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데일리 테스트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앞 시간에 여러분이 25분 동안 하프 모의고사 보고 또 30분 동안 단어 시험 보고 이러면은 시간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수업 시간 중에 중간에 잠깐 쪽지 시험식으로 내가 시험을 볼 겁니다. 그 시험을 보는 거는요 랜덤으로 뽑아서 일단은 단어를 몇 개 넣을 거고요. 단어 시험. 참고로 단어 시험은요 뜻만 볼 겁니다. 뜻만 시험 볼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영어 쓰는 거는 시험 안 볼 겁니다. 단어 뜻만 보는 거 시험 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장 해석, 그리고 세 번째는 변형 문제 이렇게 이제 낼 거야. 그래서 완전 랜덤으로 내가 출제할 겁니다. 뭐 얼마나 출제할지는 제가 아직 출제를 안 해봐서 저도 감을 못 잡겠는데, 단어는 그 하프 모의고사 이제 전 범위, 오늘 1번부터 10번까지 본 거 전 범위에서 한 10단어 정도 랜덤으로 이제 낼 거고요. 그 단어는요 우리 이따가 내가 이제 해설지를 나눠줄 건데, 해설지에 보면은 주요 어휘가 이렇게 써 있거든. 여기 보면은 핵심어휘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여기에서만 단어를 출제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랜덤으로 선생님이 한 10단어 내지는 뭐 20단어 이건 내가 알아서 조절을 해서 낼게. 그렇게 할 거고, 문장 해석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잡으면은 5문장인데 5문장까지는 안 낼 거예요. 한두 문장? 이 정도만 내가 좀 해석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문장을 낼 겁니다. 두문문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해석만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요거를 이렇게 변형하면 좀 어렵겠다 해갖고 그냥 한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중에 5분 내로 풀 수 있는 분량으로 낼 거예요. 5분 내로 풀 수 있는 일종의 쪽지 시험으로 낼 거고, 나는 그 쪽지 시험의 결과를 기반으로 숙제를 제대로 해왔다 안 해왔다를 판단할 겁니다. 알겠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흔적 같은 게 남기기가 어렵잖아요. 이 자습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제대로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 쪽지 시험 결과로만 나는 판단을 할 겁니다. 제대로 여러분이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나는 제대로 학습을 안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어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오늘 한 5개 이 정도를 할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5개 이제 하루에 10개씩 하는 게 목표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진도를 한 3, 4개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남은 거 한 6, 7개 이 정도를 여러분이 숙제로 해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숙제하는 거 그리고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요 여러분에게 되게 귀중한 시간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자체적인 스펙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너네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이제 한번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사실 작년과 비교해보면은 학습해야 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과라면은요, 본인이 이과라면은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걸 아마 이번에 느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한 과목 자체의 시험 범위도 많고 과목 개수조차도 많아요. 작년에 비해서. 근데 난이도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입장에서 좀 슬픈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영어에 쏟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가?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돼.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최대의 효율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신을 기준으로도 학습을 해야 되지만 수능을 기준으로도 학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신과 수능에 둘 다 걸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내가 이제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어휘라던가 여러분이 문제풀이법이라던가 그리고 어법이라든가 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는 공통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체적인 영어 실력을 좀 올릴 수 있는, 뭐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자체적인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 이렇게 수업을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거는요 초반에만 좀 있을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거의 첨삭이 많을 거야. 다 개별적으로 선생님이 어법에 대해서 첨삭을 해줄 거고 공통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강의를 해줄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법 숙제를 할 때는요 특히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꼼꼼하게 질문할 걸 체크해 와야 돼. 그 질문 체크가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문제 풀다가 보면은 니네가 모를 수도 있어. 어법상의 근거 제대로 작성 못할 수도 있어. 괜찮아요. 괜찮아. 여러분이 체크만 잘해오세요. 체크만 잘하고 나는 왜 얘가 정답인지, 얘는 왜 정답이 안 되는지, 왜 얘는 어법상 맞고 왜 얘는 어법상 틀린지 그런 탐구적인 시선이 지금 중요한 거지 이거 맞추냐 못 맞추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체크를 정말 잘해오셔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체크해와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내용을 볼 건데 화면이 좀 흐려 보이네. 잠깐만요. 볼드체를 좀 해볼게요.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보이나? 이 정도? 이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차이 잘 보여요? 괜찮아? 잠깐만. 혹시 모르게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겁나 많이 확대했어. 요 정도. 됐냐? 잘 보이냐? 잘 보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번, 일단은 정답은 제가 쭉 불러줄게요. 답만 일단 쭉 불러줄게. 채점 한번 쭉 해보시고요. 자, 1번부터 다 부른다. 1번에 2번, 2번에 1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다음 페이지. 5번에 1번, 6번에 3번, 7번에 3번, 8번에 5번. 다음 9번에 4번, 10번에 1번. 자, 맨 앞장에다가 여러분 저기 맞은 개수를 좀 써주세요. 10개 중에 몇 개 맞았다. 맞은 개수를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그 개수를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8번에 5번. 자, 확인 좀 해보자. 다 쌌냐? 뭐 틀리고요. 에헤이, 자, 그다음에 못 틀린 거야, 잠깐만. 아니 좀 채점을 좀 해놔. 자식아 안 보이잖아. 이렇게 3개? 네. 그 다음에 서연이는 몇 개야? 뭐야? 뭘 틀렸어, 자식아? 이거? 또 하나. 에헤이. 자, 그 다음에 재민이. 결과들이 다 똑같구만. 자스들아, 뭘 틀렸나 너? 다 번호 봐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잘 봤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오늘 준비해온 게 2, 6, 9번이었거든요. 근데 번호를 좀 바꿔야겠는데 여러분 틀린 거 보니까 4번을 또 많이 틀렸는데 4번은 어법이니까 그냥 내가 가볍게만 봐줄게요. 가볍게만. 4번은 가볍게 보고 예정한 대로 2번, 6번, 9번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2번부터 보자. 자, 볼게요. 이게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상당히 이제 어려웠던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이 도입부가 상당히 길어요. 도입부가 상당히 길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중간 부분에 나오거든. 미리 말하자면은. 근데 그 중간 부분의 내용이 약간 좀 애매한 말로써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풀기가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내신 수업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 버전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모의고사를 풀 때는요, 첫 문장에서 나는 항상 기선제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첫 문장에서 얘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이거를 파악하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직독 직해를 다 하진 않을 겁니다. 가볍게 보면서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문장 보면은 이 작가인 엘리자베스 어떤 사람이 어떤 우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위대한 성자에 대한 우화였대요. 근데 그 성자가 누구냐면요. 그의 추종자들이 메디테이션 할 때, 즉 명상을 할 때 이 추종자들을 이끌었던 그런 성자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자, 아직까지는 뭐 핵심이 될 만한 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냥 정확한 도입부가 되는 거죠. 이어서 보자면 그 follower들이 were dropping into 빠지게 됐을 때 젠 모먼트라고 나왔는데 이 젠이라는 게 별주 단어로 선이라고 나왔거든요. 선. 그러니까 이게 선이 뭐냐면은 불교에서 참선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명상의 순간에 빠졌을 때 그들이 would be disrupted 방해받곤 했답니다. by a cat 고양이한테 방해를 받았대. 어떤 고양이냐? That would work through the temple mewing and bothering everyone.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을 막 방해해요. 막 야옹야옹 이러면서 막 사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이제 걸어다니고 하면서 이 명상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방해하는 그런 고양이가 있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내용을 좀 대충 읽어봤는데 일단 우리가 이 상황이 대충 그려지죠. 명상하는 상황에 고양이가 등장해서 방해를 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는 내가 뒷내용을 읽을 때쯤이면 앞내용을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앞내용을 또다시 봐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시간이 우리가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가 될 만한 것들은 좀 작성을 해보자고요. 일단 명상입니다. 그렇죠? 명상을 하고 있는데 방해를 받는 거죠. 누구한테? 고양이. 이거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정리한 거야. 여기까지의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명상하는 상황에 고양이한테 방해를 받는 거거든. 자,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좀 더 이어서 볼게요. 그 성자가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려냈는데 그게 뭐냐면요. 고양이를 그 어떤 장대, 기둥이에요. 기둥에다가 묶어버린 거야. 뭐 하는 동안에? 메디테이션 하는 동안에, 명상하는 동안에. 아니 이제 명상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고양이가 막 야옹야옹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거슬리잖아. 그러니까 야, 쟤 그냥 묶어버리자 해갖고 이제 고양이를 꽁꽁 묶어버린 거예요. 자, 이어서 보자면 이 해결책은 빠르게 전파되었답니다. 어떻게? 의식으로 전파되었대요. 즉 그 의식이 뭐냐면은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meditate second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말하자면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문장 자체가. 자, 잘 봐봐. 지금 이 해결책이란 건 뭡니까? 명상을 하기 전에 고양이들을 기둥에다가 묶어놓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먼저 고양이를 그 기둥에다가 묶거나 그리고 두 번째로 명상을 하는 거야. 그럼 일종의 뭐가 생긴 거야? 일종의 룰 같은 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으로서 어떻게 제시를 한 겁니까? 첫 번째로는 고양이를 묶어놓는 거야. 고양이를 묶어주기.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두 번째로 하는 게 이제 명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결책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얘 자체가 일종의 어떤 의식이 된 거죠. 얘 자체가 의식이 된 거야. 의식. 됐어요? 의식이죠? 일종의 뭔가 규칙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야. 자, 근데 아직까지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건 없어요. 그냥 상황 설명만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묶어서 이렇게 명상을 했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아직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내용을 읽어볼 거야.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자, 결국에는 고양이가 죽었을 때요. 자연적인 이유로 인해서 죽었을 때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답니다.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다.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잘 봐봐. 자, 여기까지의 내용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내용이 뭐였어요? 고양이한테 방해를 받아요. 명상을 하려고 하면 막 야옹야옹거리면서 막 거슬리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이제 규칙을 하나 만들자. 우리 항상 이제 명상하기 전에 고양이 데려와갖고 묶어버리자. 그러고 난 다음에 명상에 들어가자. 이러면 방해를 안 받겠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고양이가 다 죽었대. 자연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고양이를 묶을 필요가 없잖아. 고양이가 다 죽었으니까 그냥 명상만 하면 되거든.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어? 종교적 위기가 따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종교적 위기가 왜 따르게 됐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자, 뒷내용 보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요 이 내용을 읽자마자 종교적 위기가 왜 뒤따랐지? 이 생각을 가지고 너네가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문제를 풀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 종교적 위기가 따랐을 것 같아? 서연아, 왜 종교적 위기가 따랐을 것 같아? 아니 뒷내용 보지 말고 뒷내용 안 보고 그냥 예상을 해보자고. 고양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원래는 명상을 하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뒀었으니까 이게 일종의 의식이 됐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앞에서. 근데 고양이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명상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오히려 방해물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맘 놓고 편하게 명상할 수 있겠구나.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왜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을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자, 뭔지 잘 모르겠다면 좀 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자, 다음 내용. 자, 이어서 볼게요. 어디까지요? 여기부터죠. What a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자, 이 추종자들이 뭘 해야 되냐?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with a tying the cat to the pole? 자,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묶지 않고서 그들이 과연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This story, 이 이야기가 뭘 설명하는 거냐면 내가 invisible rules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한대요.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한답니다. 자, 아까 전에 쌤이 뭐라고 했죠? 고양이를 묶어두고 명상을 하는 게 일종의 의식이자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이 규칙이라는 게, 자, 고양이를 묶고 명상하자라는 규칙이 무슨 국가에서 정한 그런 법인가요? 아니잖아요. 또는 그 불교 사원에서 정한 법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처음에는 임시방편으로서 명상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해결책이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하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스님들이 익숙해진 거죠. 이 불자들이 익숙해진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생각을 해봐. 이제 항상 이제 명상을 하기 전에 앞서서 야 고양이 다 찾자. 고양이 찾으러 다녔어. 찾았다. 찾아갖고 이제 기둥에 묶어놨어. 자 이제 우리 마음 놓고 명상하자. 이게 원래 일상이었다. 그 전까지. 근데 고양이가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 불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야. 이 고양이 어디 있어? 이거 잠깐만 고양이 묶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은 명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고양이를 묶고서 항상 명상을 했는데 이 쓸데없는 규칙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고양이가 자연사함으로써.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불안하게 되니까 명상을 제대로 못하고 명상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적 위기가 뒤따르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찬이 오케이요? 재민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규칙이라는 건 뭡니까? 임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nvisible rules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다 설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해갖고 내용을 다 이해했다면 이제 게임 거의 끝났어요. 다음 볼게요. 이것은요, habits, 어떤 습관이자 행동이랍니다. 어떤 습관이고 행동이냐면 have unnecessarily, 여기 나와 있죠. 불필요하게 rigidfied는 고착화되는 거거든. 그러면 불필요하게 고착화됐답니다. 뭘로요? rules로, 규칙으로요. 규칙으로 고착화된 습관이자 행동이었지. 이것들이 뭐라고요? 이거. 고양이를 묶고 명상하고. 됐어요? 쓸데없는 거잖아. 아니 우리가 명상에 있어서 고양이를 묶고 명상을 하자라는 거는 쓸데없는 규칙이잖아. 그냥 명상만 잘하면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이게 익숙해짐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비록 쓰여진 규칙, 자 여기 쓰여진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쓰여진 규칙과 invisible rules라고 나오는데, 자 invisible rules를 선생님이 노란색 네모로 표시를 할게요. written rules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두 개는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왜 그러냐면 얘는 눈에 안 보이는 규칙이라고 했잖아. 눈에 안 보이는 규칙이란 건 뭐야? 암묵적 규칙을 말하는 거야. 암묵적 규칙. 그렇죠? 암묵적인 규칙이잖아 이거는요. 그렇죠? 쓰여진 규칙이라는 건 뭡니까? 정해져 있는 규칙을 말하는 거겠죠.
법전에 쓰여져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법전에 써있는 어떤 그런 규칙이야. 근데 얘는 뭐야? 암묵적 룰이라고요. 암묵적 룰. 됐어? 그럼 얘랑 얘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겠네? 맞아? 자, 근데 이 쓰여진 규칙이라는 거는 can be resistant to change. 변화에 어떤 저항적일지라도 invisible ones는요, 즉 보이지 않는 규칙은 more stubborn하답니다. 더 stubborn하다, 더 완고하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쓰여진 규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의 이제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얘 같은 경우는 더 완고하다, 즉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 암묵적인 규칙 하니까 뭐 좀 떠오르는 게 없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뭐 버스나 이런 지하철 같은 데에서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리를 양보해준다. 뭐 이런 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리를 양보해주는 거는요, invisible 룰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암묵적 규칙이잖아. 이게 뭐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는 게 법전에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암묵적 규칙이라는 거는요, 어찌 보면 체화되어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embodied rules라고 봐도 되는 거야. 우리 몸에 이미 녹아들어 있고 우리 생활의 한 일부가 되어버린 규칙이라는 거야. 이미 체화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됐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written rules를 가르친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수동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너네한테 알려주는 건 뭐야? written rules야. written rules. 정해져 있는 규칙을 말하는 거야. 됐어? 근데 너네는요, 수동태 문제를 풀 때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풀어요. 이거 뭡니까? 나에게 체화되어 있는 규칙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invisible rules라고. 됐어요? 버릇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근데 이게 잘 바뀌냐? 잘 안 바뀐다고. 더 stubborn하다라고 나와 있잖아. 됐어? 그러면서 이어서 day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거는 앞문장에 나왔던 주절의 주어 invisible ones랑 똑같은 거거든. 됐어?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규칙은 침묵의 살인자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그럼 여기서 침묵의 살인자라는 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침묵한다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랑 똑같은 말 아닐까요? 그렇죠? 조용히 한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살인자라는 거는 뭔가를 죽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를 죽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뭔가 문제를 유발한다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결국에 invisible ones라는 거는요, 보이지 않게끔 뭔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라. 됐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silent killers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우리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라고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마치 고양이를 묶어두지 않으면 명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체화된 버릇 마냥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녹아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됐어? 그러면 방금 전에 쌤이 말한 보이지 않는 녀석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정답이 돼야겠죠. 됐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야? 하나씩 한번 볼게요. 1번 보면 일단 여기에서 1번의 결정적인 단어가 hidden이거든. hidden? 보이지 않는 거잖아. silent, invisible 이거 뭐예요? 다 연결되는 단어야. 다 연결되는 단어. 됐어요? 다 똑같은 말이야. 보이지 않고 조용하고 숨겨져 있는 거 다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일단은 hidden rules까지는 그럴듯하고요. 뒷내용을 보자면 that govern our actions unconsciously. 이 unconsciously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무의식적으로 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랍니다. 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하고 명상해야지 라는 이 우리의 행동을요, 무의식적으로 지배한 거잖아요. 왜? 이걸 안 하니까 명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됐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지배한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silent killers. 정답 1번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나머지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2번 보면은 noise is that restricts one's level of concentration.
그럼 어떤 사람의 집중도의 수준을 제한하는 소음이랍니다. 일단 소음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틀렸는데요. 여기서 silent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소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혼동을 주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집중력을 제한시킨다라는 거는요, 집중력을 방해한다라는 거잖아요. 집중력을 방해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집중력을 방해한다라고 한다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2번이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2번이 왜 정답이 안 되냐면은 결국에 여기에서 고양이를 묶어두고 명상을 한다는 이 일종의 규칙으로 인해서 고양이가 없어지니까 이 첫 번째 과정이 없어지니까 이 두 번째 액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앞내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순하게 집중의 제한을 둔다라기보다는 이 첫 행동, 즉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거니까 단순히 집중도의 어떤 수준을 제한을 거는 뭐 소음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겠고요. 3번 같은 경우는 surroundings that lead to the death of cat. 이건 너무나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좀 적합하지 않은데요. 고양이의 죽음으로 이끈 주변 환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고양이의 죽음 자체가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아니겠죠. 고양이가 죽음으로써 일어난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결과가. 그래서 3번도 역시나 적절하지 않고요. 4번은요. Interferences that slowly lower our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을 천천히 낮추는 내적인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존감을 낮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정해져 있는 규칙의 변화로 인해서 암묵적인 룰의 어떤 이 암묵적인 룰이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영향력을 준다는 거지 뭐 자존감을 낮춘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은 적합하지 않고요. 5번은 experiences that discourages from following rules. 자, discourage A from B죠? A가 B 하는 걸 막는 거지. 그럼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것을 막는 경험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규칙을 따르는 거를 막는다, 차단한다. 규칙을 따르는 거를 규칙을 따르고 싶은데 그걸 차단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도 역시나 좀 부적절한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건데 이 함수의 추론 같은 경우는요. 일종의 빈칸 문제를 푸는 것과 좀 비슷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silent killers라는 거 이것만 보고 이거 해석만으로는 우리가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얘를 그냥 차라리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요 빈칸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그들은 블라블라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규칙이고 보이지 않는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이 행동에 통제를 받고 있구나. 굉장히 많이 통제를 받고 있구나. 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1번밖에 답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어법 부분 4번을 많이 틀렸는데요. 이 4번은 원래 뭐 해설할 거에 뭐 이제 그 예정은 없었지만 그냥 간략하게만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좀 보자면 이제 위치가 나왔고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이제 쓰인 거겠네. 그러면 이제 결국 여기서의 위치 이제 이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냐 관계부사냐로 내기에는 사실 너무 쉽죠. 뒤에 주어가 바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앞에 이제 선행사가 나와야 되는데 Brad was placed 수동태 나오고 and one of these boxes 내가 뭐 해봤고 one of these boxes 이 녀석 자체가 지금 위치에 대한 선행사로서 이제 쓰이고 있는 거야.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은 문제될 게 없다. 2번도 역시나 너무 쉬운 건데 자 지금 LI로 끝나는 녀석 즉 부사잖아. 부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형용사냐 부사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의도 자체가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거라고요. 자 여기에 비동사 나왔고 여기에 PP 나왔어. PP는 형용사죠.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부사밖에 없지. 그러니까 automatically 역시나 문제될 거 없다. 자 그다음에 3번 receive 해갖고 나와 있는데 요 녀석은 앞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앞에 and가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 동사원형과 병렬 구조로서 이제 쓰이는 놈을 찾아야 되는데 동사형으로 생긴 애는요 press밖에 없습니다. 지금 press 말고 또 있는 게 없죠. 그래서 똑같이 동사형으로 연결되는 병렬 구조이다.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원래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원래는 해석을 해봐야 돼. 병렬 구조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해석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으니까 쌤이 넘어간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좀 해석을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앞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overtime부터.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 G가 learn, 배웠어요. That food appeared. 자, 그래서 음식이 나타난다고.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그 bar가 그 어떤 막대 같은 게 이제 눌릴 때마다 이제 음식이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럼 당연히 그게 뭐겠냐? 그 막대겠죠, 막. 됐어요? bar는 단수니까 당연히 단수형이니까 4번 문제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정답 5번 나왔습니다. 자, 5번을 한번 풀어보자면 이거는 조금 어려울만 하기도 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문장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엄청 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나왔을 때 처음에 나와 있는 이 comparing은 굉장히 의심해야 됩니다. 이 녀석이 동명사일 수도 있지만 분사구문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좀 의심해봐야 되는데 일단 쭉 한번 볼게요. Comparing readers from rest gives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ird pressing behavior with those that were present with food if from rate. 여기 콤마.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 뒷문장을 좀 잠깐 볼게요. 뒷부분을 보면 It became clear 대절 나와 있어요. 이 진주어거든요. 쭉 해갖고. 그러면 지금 잘 봐봐. 여기에 주절에 주어 동사 보어가 나와 있거든. 그러면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comparing은 동명사가 아니겠죠. 분사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comparing이 주어라고 한번 쳐볼게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한번 동사라고 쳐볼게. 이렇게 한번 쳐볼게. 그럼 여기가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도 주어 동사 나왔잖아. 그럼 이 주어 동사와 이 주어 동사를 연결하려면 접속사나 의문사나 관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있냐고 그걸 찾아보고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that은요 앞에 나와 있는 노즈를 꾸며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 that에 걸리는 동사 were가 여기 나왔죠. 그러니까 요 녀석은 아닙니다. 연결해주는 게. 쭉 넘어가서 여기서도 이 were 같은 경우도 얘랑 얘를 연결해주는 거니까 역시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없어요. 이 주어 동사와 이 주어 동사를 연결하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comparing은 동명사가 아니라는 거야. 분사 부분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럼 분사 부분인 걸 확인했어요. 이 덩어리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분사 부분으로서 comparing results 해갖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gives는요 동사 자리가 될 수 없겠죠. 왜냐면 앞에 주어를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주어 동사 여기 있잖아. It became. 주어 동사가 여기 있는데 동사를 여기다 어떻게 쓰냐고. 접속사가 없이.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은 준동사를 써야 되거든.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이런 걸 써야 되는데 뒷내용을 봤을 때 뒷부분에 the positive reinforcement라는 목적어가 일단 나와 있으니까 아 일단은 능동형을 써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해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compare라는 단어로 보면은 compare A to B 또는 compare A with B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전치사 to 또는 with를 찾아보면은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됐어요? 그러면 compare A에 해당하는 게 요 results가 되는 거고 B에 해당하는 게 does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does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요 results를 말하는 거예요. results. 똑같은 말이라서 대명사로 쓴 거예요. 자, 그럼 어찌됐든 간 지금 여기에서 동사 자리도 아니고 능동형이고 해석을 해보자면요 그들의 발을 누르는 행동에 대해 어떤 음식에 대한 긍정적 강화랍니다. 긍정적 강화를 주는 G로부터의 결과예요. 이거랑 뒤에 나와 있는 것의 결과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해석 자체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되는 거라고? A와 B를 비교해 보면이야. 결국에 A와 B를 비교해 보면. 근데 A에 해당하는 거는 results고요. from less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요. 또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동형이면서 G를 수식하는 분사 giving으로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자. 시간 관계상 한 지문 정도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6번이랑 9번 중에서 여러분이 뭘 더 많이 틀렸지? 6번을 더 많이 틀렸나? 아까 6번도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6번 맞았어요? 그다음 맞았냐? 6번? 그래? 맞았냐? 6번? 그래? 6번 많이 맞았네? 그럼 태영이가 틀린 게 뭐예요? 아 그거 그러면 보자 6번 말고 좀 다른 걸로 할까 그러면? 다른 게 뭐가 좀 어려웠으려나? 8번 잠깐만 너네가 좀 많이 틀린 거로 그냥 해설을 해볼게. 어떤 걸 좀 많이 틀렸나? 뭐 틀렸냐? 8번 그 다음에 8번 그 다음에 재민이도 8번 틀렸냐? 아 그래? 그럼 8번을 하는 게 낫겠다. 8번을 할게요. 8번 자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항상 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이제 순서 문제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사실 순서 문제를 풀 때 그냥 좀 기본적인 해석? 이 정도로도 이제 사실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한 고2 모의고사 수준 정도가 되면은 이게 순서 문제를 좀 단순한 해석만으로는 좀 풀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어떤 각종 단서들이 있거든요. 단서들. 이 단서들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단서들. 이 단서라고 한다면 사실 종류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연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디스나 that 같은 지시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칭대명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 단서들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순서는요. 제 생각에는 가장 이제 어려운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해석을 못해서예요. 그냥 해석을 못해서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고요. 그리고 왜 얘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때문에 대부분 많이 틀리는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순서 문제를 풀 때 연습을 만약 하고 싶다면요. 이거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왜 얘가 먼저 나올까? 왜 그 다음에 얘가 나올까?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자. Consider the story of two men quarreling in a library. 자, 도서관에서 두 남자가 다투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한 남자는 창문을 열기를 원하고요. 나머지 한 남자는 닫기를 원한답니다. 어떤 상황, 문제 상황이 나오고 있죠. 그들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막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창문을 열어둘 거냐. 그래서 crack, 약간 틈 정도, 틈새 정도만 열 거냐, 아니면 절반 정도 열 거냐, 아니면 4분의 3 정도를 열 거냐, 뭐 이런 걸로 논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냥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게 다예요. 됐어?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남자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됐어요? 그냥 문제만 나옵니다. 문제점만. 자,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뭐냐면요. A번 내용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냥 순서대로 가볼게요. A번 내용을 보면은요. 사서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라이브러리는. 사서가 could not have invented the solution. 그 해결책을 발명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가정법이죠. 여기. 여기 if 나왔으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 지금 한 문장 읽었는데 얘가 뭐였습니까? 두 남자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거 뭐야? 문제점 아니야? 문제점? 그렇잖아. 해결책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어떻게 해결됐는지가 안 나왔잖아. 근데 지금 다짜고짜 뭐라고 표현했어? The solution이라고 표현했잖아. 그 해결책을 발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뭐뭐 했다면은. 그럼 결국에 이 말 자체는 뭐야? 사서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 아니에요? 해결했다는 거잖아. 아니 가정법으로 나왔잖아. 그녀가 뭐라 했다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 가정법으로. 그럼 실제로는 뭐 했다는 거야?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잖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 지금 A의 내용은 뭡니까? 해결 완료야. 해결 완료. 아니 지금 문제점이 있고 사서는 등장하지도 않았고 사서가 문제를 해결했대. 근데 그 해결한 내용이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어진 문장에서 A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A는 보유예요. 보유. 자, B로 가보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왜 이제 정답이 맨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장이냐면요. After thinking a minute, she opens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she라고 나왔잖아요. 얘가 결정적인 단서야. 왜냐면요, 우리 처음에 주어진 문장에선 얘들아 뭐밖에 안 나왔어요? 두 남자밖에 안 나왔었어. 여자 등장했어요? 안 나왔어. 근데 다짜고짜 she라고 했잖아. she가 누군데?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역시나 첫 문장에서 B로 이어질 수 없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서를 통해서 A반에서는 solution이란 말 때문에 B에서는 C라는 이 대명사 때문에 A와 B는 둘 다 처음에 올 수 없는 문장인 거야. 됐어? 그럼 자연스럽게 C가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됐냐? 자, 그럼 C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No solution satisfies them both. 어떠한 해결책도 두 사람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했대요. 조금만 열까? 반만 열까? 많이 열까? 어떤 것도 해결을 못 준 거야. 자, 여기에서 사서가 등장합니다. 첫 등장했네요. 자, 그러니까 C 내용 역시나 또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he asked one. 자,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 왜 그가 창문을 열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좀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왜 닫고 싶냐 물어봤더니 제가 이 우풍을 좀 피하고 싶어서요. 외풍을 좀 피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지금 C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상황이죠. 상황. 됐어요? 상황 설명만 한 겁니다. 사서가 첫 등장했고 상황을 설명한 거야. 자, 그러면은 사실 우리 벌써 답 나왔거든요. 벌써 답 나왔어요. 잘 봐봐. 정리를 해볼게. A는 뭡니까? 해결 완료였어요. 해결 완료. B는 우리가 아직 내용을 안 읽었어. C 같은 경우는 상황만 설명된 거야. 상황만 설명. 됐어? 그러면 우리는 B 내용을 아직 안 읽었지만 B 내용에 뭐가 나와야 될까? 사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냐? 상황을 들었잖아 지금 사서가. 그럼 사서가 잠깐 듣고 야 그럼 이렇게 해결하자 제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해결 완료했어. 얘가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써서 해결이 된 거야. 이 순서로 가야 돼. 됐어? 그럼 정답 나왔어요. C, B, A. 끝난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가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단서로 잡은 것도 몇 개 없습니다. 제가 순서 문제를 풀 때 좀 여러분께 중요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일단은 첫 주어진 문장은 되게 잘 해석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 주어진 문장을 기반으로서 그래서 얘가 뭔 내용인가를 패러프레이징 한번 해보세요. 자,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문제가 있는 상황이구나. 근데 다짜고짜 해결책을 떠올려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A 당연히 탈락이고요. B는 C라는 이 단서가 앞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C가 나왔고요. C에서는 상황만 설명했어요. 그러면은 B에서는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B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B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자, 잠시 생각한 후에 그녀가 문을 이제 열었답니다. 이제 넓게 이제 열었는데요. 옆방에 있는 문을 열었답니다.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외풍도 없었대요. 그래서 해결이 된 거죠. 그럼 해결책이잖아. 됐어? 그래서 사서가 제시한 해결책이 나온 거잖아. 그러면서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 들어가는 거죠. This story, 이 이야기는. 됐어? 한번 쭉 그냥 한번 가볍게 볼게요. 이 이야기는 많은 협상의 전형인데 각 당사자들의 문제가 어떤 이제 그 각자의 입장에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종종 임파스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나왔는데 별주 단어에 나와 있죠. 막다른 길이라고 이제 해석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만 내세우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서가 그녀가 했었던 해결책을 아마 알아내지 못했을 거랍니다. 만약 뭐 했다면요? 그녀가 두 남자의 언급된 입장, 그 서로서로 각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그 입장에만 집중을 했더라면은 해결을 아마 못했을 것이다. 그럼 결국 반대로 말하면 입장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했다라는 거겠죠. 그 대신에 그녀가 look to their underlying, 그 근본적인 interest는 이해관계예요. 그 근본적인 fresh air와 no draft라는 그 근본적 이해관계를 살펴봤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 정리한 겁니다. 정리.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글은 결과적으로 다 읽었지만 이거는 확인차 읽어본 거죠. 확인차 읽어본 거고 우리는 충분하게 상황만 설명하고 사서가 해결책을 제시했겠고 해결이 완료가 된 거구나라는 이 순서를 통해서 C, D, A가 정답이라는 것, 즉 정답 5번이라는 거를 쉽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모의고사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어법 부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떼월드 가면 안 돼요? 왜 못 가게 하지, 눈이? 그래서 너가 춤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줘. 망했어. 미스터 스마일리가 오빠야. 그럼 니네 군복 안 해? 하긴 하는데 저거야. 바지만 해. 바지만. 내, 응? 내 스토리 네 스토리 네 스토리? 아까 올린 아니 방금 봤어. 아니 그거 가고 싶은데 5월 21일에 하고 계약하고 난 뒤에 산대.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아 저 힙합 페스티벌. 아 찍어? 어? 찍어 찍었나? 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은 니 약간 작년 이맘때도 그렇게 했지 않았냐? 아니 작년 이맘때 내가 간다 했거든 힙합 페스티벌. 내가 엄마가 댓글 올리면 보여준다 그랬어. 내가 그래서 집에 가서 못 갔어. 근데 애플 하지도 않았어 코로나 때문에. 멜로 말이네. 어? 멜로 말이지. 아 진짜로? 어느 아 그 비비 너무 우리도 뭐 진짜? 길이 뭐예요? 아 뭐. 몇 시간이는 뭐. 가고 싶다. 그런 걸난 지금 그래서 아니 나오잖아. 나는 찍었다니까. 나한테 1시간인가 말이. 난 찍어서 뭐해? 언제 뭐했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무슨 미션이 공을 그냥 말이야. 어? 에너지 에너지. 아 근데 지그센트 비었어 이렇게 하더라고. 지그센? 그쌤 망원 아니야 열이야. 아 근데 되게 막 재밌는 걸 준비하고 계시네. 진짜? 아니 뭐 죽긴 해서던가. 야 너보다 낫다 우리가. 에너지 거다. 어? 너희 거는 어떤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낫다. 아, 나 그때 그래서 글램핑에서 했다니까. 글램핑을 뭐라고? 할 수 있어. 아니, 나 문제는 내 친구들 다 아는 것 같아. 진짜? 아니, 무용도 안 돼. 뭘? 뭐, 생각 좀, 아니, 김민준이 둘 같이 빠져? 아, 김민준은 반에 친구 없어, 빠지고. 걔몇 반인데? 20반. 근데 반에 친구 없다 해서 빠지고. 근데 이제 김민주는 선생님이 싫은 거 없지? 그래서 노예원이랑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예원을 꼬셨어.
나 김민준 만나라고. 아 근데 자꾸 김민준이 혼자 못 하겠다 낯질을. 그래가지고 노현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윤여서도 나올 거야. 이해는 그냥 빠질 거야. 나도 가지 마. 이러지 마 진짜. 아너 가지 마. 나랑 놀래? 아 진짜 뭘? 에너지 들려. 아 해봐요 진짜. 뭐 변기를 되게 많은. 병결내야지. 나? 안 가려면 병결내야지. 근데 뭐 진단 선택이 너무. 그러니까 귀찮아. 어떻게 진짜 갔을까? 몇 번이었나? 어? 몇 번이었나? 그냥 너희만 먹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반밖에 안 가. 예쌤이 누구냐? 정기났어요. 화학생. 아 진짜 너무 빡빡했어 쌤이. 됐어. 그치 유명한. 아 진짜. 오빠 단티 뭐야? 우리가 드래곤볼. 아니 들은 분이냐? 드래곤볼. 아 극혐이다. 아 들은 분이야. 다들 몸빼가진 분. 너는 세명이야? 아니 아 몸빼가진 진짜 장미꽃 그려졌어. 장미 부러치 됐어 이렇게. 아 미친. 위에 뭐? 어머티. 그것도 세트야. 처음에 아니 텔레토비 한다는 거 말렸어. 어우. 아니 우리 야쿠자 하고 싶었는데 야쿠자 아니면 인디야. 이거 진짜 너무 근데 이쁘잖아 너무. 뛰는 것도 못할 것 같아. 일반이 하지 않았어? 어 시리반이야. 근데 개 비싸 26,000원. 드래곤볼도 비싸졌다. 2만 원. 그래. 아니 근데 4시간 있는데 2만 원. 그러니까. 귀엽다. 아 그래서 우리 등록때 2만 1,000원이라서 애들이 비싸다고 안 했어. 마지막이니까. 자본 조절하는데 안 가. 근데 체육대회예요. 언제? 다음 주. 다음 주 금요일? 그래? 뭐 그래도 학원 온 날은 아니라서 뻗어 있진 않겠네. 그 요새도 체육대회 할 때 뭐 이렇게 각자 뭐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냐? 아니야? 어떻게 진행해? 아니 잘 몰라 사실 어떻게 진행해? 3년 만에 처음. 아 그렇겠구나. 니네 막 수학여행 이런 데도 안 갔겠네 그럼 당연히. 코로나 때 한 번도 안 간 거야? 네. 최악이다. 최악이다. 최악.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그 뭐야 세월 때문에 어차피 그 수학여행 못 가게 하고 그러지 않았냐? 맞아요. 중학교. 아 초등학교 때야 그때가? 아 저 제주도 갔어요. 누가 제주도 가요? 학교에서. 제주도로 갔다고요? 언제? 6학년. 초딩 때? 아니 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주도를 가는 거야. 그 생각으로 지금 수학여행 갈 타이밍도 아닌데 웬 수학여행을 가나 했지. 그럼 체육대회 아니 근데 체육대회 때 원래 막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런 거 이렇게 뽑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제 뭐 개주할 사람 뭐 이제 저희 체육대 3시간밖에 안 해가지고. 3시간이면 오래 하는 거 아닌가? 아, 내가 모르겠다. 원래 하루 종일 하는데 오전에만 하고 다음에 네, 교육하는데. 아 진짜 교육? 나 빠지는데. 뭐 그냥 뭐 이상한 거 하지. 뭐 이제 뭐 담배 좀 그만 펴라고 이런 거? 그거 담배 좀 끊어, 세연아. 가래 나오잖아, 가래. 아니 근데 그런 거 보통 정하고 하는데 할 때. 뭐 개주 할 사람, 뭐 이제 그 뭐 저기 뭐 오래 달리기 뭐 이런 거 할 사람, 뭐 저희 그 종목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다고? 팔자줄넘기. 제주. 뭐라고? 팔자줄넘기. 팔자주는 게 뭐야? 이렇게 길게 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 이렇게 뛰는 거 이렇게 돌리고 그걸 팔자주는기로 해. 또 뭐 있는데? 줄다리. 네? 줄다리. 줄다리기랑 대주. 그럼 3개잖아. 치어리 몰랐어요. 치어리딩? 혹시 치어리딩 하냐? 하냐 치어리딩? 한다고. 다 해야 돼. 아 다 해야 된다고? 아 그게 뭐야? 그럼 막 이런 거 이상한 거 이런 거 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치어리딩? 이런 거 단별로 어. 한 3반이 똑같은 음악을 하는 거. 아니 경쟁을 수술했어. 낭만이 없네 낭만이 없어. 옛날에 그 뭐야 그 이상한 모래주머니 같은 거막 터트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안 했었냐? 너무 옛날 아니거든. 옛날 아니거든. 나 초등학교 몇 학년 나초 이거 초육 때안 했던 것 같은데. 나 초4 때까지 했거든. 98년도.
말이 체육대회지 뭐 그냥 체육 시간이네. 체육 시간. 체육대회가 아니라. 뭐 체육대회 하면 뭐 나름의 뭔가가 좀 있어야지 뭐 이런 뭐 부상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래야 좀 맛이 있지. 자, 요 어법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어법 같은 경우는 정규반에서 우리 이제 그 알바 수업할 때 뭐 너무나도 많이 이제 설명을 했던 거라 이제 우리 서연이랑 태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반복이 되는 거고 우리 이제 재민이랑 찬이 같은 경우는 처음 듣는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험에서 또 이제 어법에서 이제 틀린 사람들도 이제 있고 하니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고등부에서 이제 어법 문제를 풀 때 이게 뭐 당연히 이제 잘 푸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건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흔히 이제 쉽게 말하면은 문제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어떤 이론에 대한 문제 적용이 안 돼서 그런 거야. 그러면 이론에 대한 문제 적용이 왜 안 되는 거냐면요. 이거는 중등부에서의 학습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중등부 때의 학습. 저는 중등부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중등부 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고등부 때 이제 문제를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중등부 때 풀었던 그 기억과 어떤 풀이 방식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에 이제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보통 이제 이 중등부에서 배우던 거를요, 이제 그 품사를 기준으로 이제 배운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고등부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구문을 기준으로 이제 문제를 낸다고 해야 되나?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딩 때 예를 들어서 부정사를 배우면요, 일반적인 막 어법 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래머 인사이드 막 이런 교재 갖고 이렇게 배우잖아. 뭐 투부정사, 뭐 명사, 동명사, 형용사, 뭐 이러면서 막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 교재 안에서 막 문제를 풉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그런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를 잘 풀어요. 왜 그럴까?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도 일단 to의 동사원형 쓰면 정답이거든. to 정사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동명사를 배울 때는 동사에다 ing 붙이면 일단 정답이거든요. 이 원리적인 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원리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동명사 배우니까 동명사가 답이겠지 뭐. 빈칸에 어떤 걸 써라, 적절한 말을 써라 하면은 뭐 일단 ing 쓰면 맞겠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중등부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중등부에서는 시험을 볼 때 어법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서마다 목표 어법이 2개씩 있었어요. 뭐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었죠. 근데 고등부에는요, 그딴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전범이죠, 전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고 이 어법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럼 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이제 부담감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부에서의 어법 학습은요, 중등부와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가야 된다. 거꾸로 가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자, 중등부에서는 보통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문법에 대한 이론 학습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등부에서 접근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고등부에서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밑줄에 어떤 단어가 나와 있으면은 얘를 분석하는 쪽으로 거꾸로 나아간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이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메이드라는 녀석이 여기서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럼 가능하다면 왜 가능하지? 어떤 것 때문에? 역순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의 이제 어법풀이 방식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부 수능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기출 유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동사에 관련된 기출입니다. 동사에 관련된 거. 저랑 이제 정규 수업을 해본 우리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사 관련된 어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절 관련된 어법,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수능을 기준으로는요, 대명사, 그리고 병렬구조, 그리고 형용사 대 부사,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 요 정도가 수능에서 많이 나오는 기출어법들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도 당연히 다른 것들도 있어요. 뭐 전치사대, 접속사니, 뭐니 막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 수능에서의 기조가 어떠냐면요. 어법을 어렵게 내는 추세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법에서 정말 기본이 되는 것들, 동사와 준동사에 대한 거, 그리고 절에 관련된 거,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애들에 대한 거. 결국 여기에서 대명사와 병렬구조, 특히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결국에는 해석해야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안 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상으로는 어법 문제지만 실제로는 해석 문제에 가까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된다는 겁니다. 수능에서. 그러면 단순히 내가 어법만을 잘한다고 해서 어법을 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해석도 잘해야만 풀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하품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그 어법 문제를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면 4번 문제였죠. 이 4번 문제에서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1번에 which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절 관련된 문제고요. 2번 automatically 형용사대 부사 문제, 3번 receive 동사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4번 이 대명사 문제, 5번 gives 동사 관련 문제. 됐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쓴 거에서 사실 이거 다 나왔거든요. 3번에 이 receive가 동사 관련 문제지만 엄밀히 말하면 병렬구조 쪽이에요. 앞에 n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럼 지금 내가 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각 밑줄. 그래서 실제로 얘네가 제일 많이 나온 거. 됐죠? 이게 지금 하품모의고사 기준으로도 그렇지만 다른 수능이나 일반적인 모의고사 여러분 6월 7일이었나? 6월 9일이었나? 이번에 그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여기 안에서 출제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출제율이 높은 순서대로 쓴 겁니다. 제일 많고요. 2순위, 3순위라고 보면 되는데 엄밀히 말하면 2번과 3번은요 출제율이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네가 1대1 비율로 출제가 되고요. 얘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 동사에 관련된 거.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냐면요. 자, 이 교재를 좀 보면서 제가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것도 좀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공부체를 좀 할게요. 잘 안 보인다. 자, 일단은 A번에 이렇게 나와 있고 B번, C번 이렇게 선택형으로 나왔잖아. 자, 우리가 어법 문제 유형이라고 한번 정의해 볼게요. 딱 두 개밖에 없죠. 선택형이 있고요. 그리고 밑줄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밑줄형이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밑줄형이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얘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이유. 첫 번째는요. 문제의 의도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연히 개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얘는 5개인데 얘는 3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개에 비해서요. 선택형 같은 경우는요. 문제 의도를 알려줍니다. 얘가 뭐 쓸래 문제 의도를 알려주는데 밑줄은 문제 의도를 알려주지 않죠. 만약에 그냥 대세만 밑줄이 딱 하고 써져 있어. 그러면은 대쓸래 왔쓸래 문제인지 대쓸래 위치 쓸래 문제인지 대쓸래 후즈 쓸래 문제인지 문제 의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줄형이 기본적으로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택형 문제를 볼 거기 때문에 문제 의도 파악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제가 오른쪽에 그 explaining ABC 쓰는 거에 샘플을 좀 내가 이제 직접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 건데 제가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A번을 먼저 볼게요. find와 finding 하고 나왔잖아. 자, 제가 쓰는 거 똑같이 따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A번 맨 위에. 일단 A번 같은 경우는요. 정답이 find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의도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제 의도.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됐어요? 병렬 구조 구분이에요. 병렬 구조 구분. 자, 그러면은 왜 병렬 구조 문제냐? 만약 find가 정답이라면은 앞에 나와 있는 얘랑 짝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얘랑 짝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자, 그런데
만약에 finding이 정답이라면은 요 녀석과 짝꿍이 되겠죠. thinking이랑. 됐나요? 그러면은 지금 결국 A번의 문제 의도는 병렬 구조를 구분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렬 구조는요 해석으로 해결하는 거라고 했어요. 해석으로. 됐나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 find가 정답이라는 거에 대한 근거를 쓰려면요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해석. 됐어? 자, 근데 이 병렬 구조에 대한 해석으로 푸는 방법을 좀 자세히 말해줄게요. 잘 들어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and를 기준으로 이 find가 stop과 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have와 짝일 수도 있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랑 짝이야. 얘들아, 병렬 구조라는 건 애초에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생략에서 나온 거거든요. 생략에서. 자, 잠깐만 설명할게요. 안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쌤이 I had dinner 라고 쓰고요, 그리고 watch TV라고 썼어요. 그럼 나는 저녁 식사를 하고 TV를 봤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and를 기준으로 watched와 had가 병렬로 연결된 거잖아. 그렇죠? 그럼 애초에 이 병렬 구조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이 뭐라고? 생략에서 나온 거라고. 이 앞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얘가 생략된 거잖아. 그렇죠? I를 생략한 이유는 앞에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생략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병렬 구조일 때 앞에 생략된 거는요 같은 짝꿍이네 있죠. 짝꿍이네. 짝꿍이네 앞에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어? 즉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find가 have랑 만약에 짝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find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Stop thinking about what you don't. 여기까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어? 얘랑 짝이면 다시 한번 뭐라고? 얘 앞부분까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만약에 finding이 정답이라면은 finding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 stop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find가 일단 얘랑 짝꿍이다를 기준으로 해갖고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stop thinking, 생각하는 걸 멈춰라. about what you don't have,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리고 역시나 앞에 생략된 게 뭐라고요? 요게 생략됐겠죠? 너가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 됐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너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것,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춰라. 이게 find 버전으로 해석한 거야. 됐어? finding 버전으로 해석해볼게요. finding 버전으로 해석하면 앞에 뭐만 생략돼 있다? stop만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해석해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너 스스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문맥을 봤을 때 네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멈추고 해결책을 찾는 것도 멈추라고 했어요. 아니 해결책 찾는 거를 그만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너가 해결책을 찾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그만둬라라고 하는 게 맥락상과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맥적으로 봤을 때 have랑 짝이라는 게 좀 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병렬 구조는요 뭐에 달려 있냐면 각자 본인의 해석 실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문법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해석이 애매하거든요. 앞 내용이 뭔지 모르는데 뭐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보이고 헷갈리잖아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는요 앞부분까지 사실은 같이 해석해봐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맥락을 보려면요. 병렬 구조는 결국에 맥락에 대한 문제니까. 그래서 앞부분을 좀 같이 보도록 하면은요. My, what can a gym teacher do without a gym?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체육관 교사가 체육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find가 여기서는 stop이랑 짝이 더 맞겠다. 쏘리. 얘보다는요. have보다는 find, stop이랑 짝이 더 맞겠네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멈추고 해결책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두 개가 짝이겠죠. 두 개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이 gym teacher가 되기 위해서 너는 훈련받지 않았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아라라는 말이 적합하니까 stop과 find가 적절하겠다. find랑 have랑 짝이면요 해결책을 찾지 않은 것이라고 말이 되니까 좀 말이 이상해지네요. 그래서 stop과 짝꿍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근거를 한번 써볼게요. 근거는 이제 해석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find 버전의 해석과 finding 버전의 해석을 쓰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find 버전의 해석은 다시 한번 무엇이라고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요.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라. 해결책을 그냥 찾아라라고 쓸게요. 요럴센스 생각할게요. 해결책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짝이 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 말다, 그만두다, 얘랑 찾아라 이 두 개가 지금 병렬이 된 거죠. 됐어요? find와 stop이 병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finding은 어떻습니까? finding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잠깐만요. 좀 위에 올릴게요. finding으로 해석하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는 걸 멈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앞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 내용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finding으로 하면은요. 근데 뭐가 다릅니까? 해결책을 찾지 말아라가 되는 겁니다. 해결책을 찾지 말아라. 찾는 것을 그만둬. 이렇게 돼버립니다. 해석은. 결국 find와 finding의 해석적 차이는 뭡니까? 해결책을 찾는 거냐, 해결책을 찾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은 문법적으로는 find와 finding 단순한 병렬 구조 문제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찾으라는 거냐, 찾지 말라는 거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맥락에 관련된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교사가 체육관 없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갖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라. 너는 주임 교사가 되도록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체육 교육을 실시하도록 훈련받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육관이 없다고 해서 네가 체육 교육을 못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결책을 찾아라라는 말이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A번 문제가 사실 보기보다 어려웠던 게 여기만 보고는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앞문장과 뒷문장을 다 해석해야만 좀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나름 고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만두어, 그러니까 찾아라라는지 아니면 그만두어라 찾는 거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자, 샘플로 그냥 쭉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할 거예요. 오늘 하나만. 자, B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use와 use it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지워도 돼요? 자, 요 녀석도 문제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알죠? B번. 자, use와 use it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여기에서의 이제 정답은요, use입니다. 그럼 이 녀석의 의도가 뭘까요? 지금 둘의 차이점은 it이라는 목적어가 있냐 없냐의 차이잖아요. 목적어가 있냐 없냐. 그럼 목적어가 있냐 없냐라는 거, 목적어가 있으면은 완전한 거고 목적어가 없으면 불완전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에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완전이냐 불완전이냐예요.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완전을 써야 된다면, 그러니까 use가 정답이라면은 불완전이 정답이라는 거겠죠. use it이 정답이라면은 완전한 문장이 와야 정답이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한 단서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거가 되는 것들. 자, 일단은 얘는 단서라고 제가 표시를 할게요. 이 뒷부분은 사실 정해진 거 없어요. 여러분은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여러분은요 정답, 의도, 근거만 쓰면 돼요. 알겠죠? 저는 일단 단서를 볼 건데 단서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결정짓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 와야 돼. 우리 맨날 연습하는 거 있잖아. 어떤 문법 배울 때 그거 했었지? 관계대명사 할 때 배웠잖아. 그렇죠? 관계사를 배울 때 우리가 주로 했죠. 그럼 관계사를 찾아봐야겠네요. 조금만 올릴게요. 자, 문장 시작 지점이 여기부터거든요. 여기부터 끝나는 지점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는요 시작부터 끝을 다 봐야 되거든.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있고요. 앞부분을 쭉 가보니까 대시 나와 있어요. 됐어? 근데 여러분 여기서 확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게 이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부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앞부분을 봤을 때 Jane teacher is an old-fashioned term. 여기까지 무슨 문장 나오는가?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맞죠? 주어, 동사, 보어. 됐어? 완전한 문장 나왔죠. 자, 이거는 제가 절 관련된 문법 풀 때 항상 알려주는 것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정규 수업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완수불명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완수불명. 오늘 어법 시간에 여러분 요것만 가져가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가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가 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규 수업 때 정말 많이 얘기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자, 완전한 문장이라 한다면 우리 1, 2, 3, 4, 5형식에 알맞는 형태를 말하는 거잖아. 자, 우리가 완전한 뭐 예를 들어 5형식에 완전한 이런 문장이 나왔어. 그럼 뒤에는 뭐밖에 못 온다? 수식어밖에 못 온다고요.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수식어밖에 못 온다고요. 됐어요? 왜냐면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잖아. 그렇지? 5개밖에 없는데 지금 이 완전한 형태에서 뒤에다가 뭘 갖다 붙일 건데요? 주어 안 되고, 동사도 안 되고, 목적어도 안 되고, 보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남는 거 뭐야? 수식어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접속사 정도까지도 추가할 수 있어요. 접속사. 그렇죠? 자,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와 짝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사가 빠져있는 문장, 이게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이에요. 됐어? 불완전한 문장이 뭐라고? 명사가 없는 문장. 명사가 없다는 거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문장을 말하는 거죠. 됐어?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근데 다시 한번 봐봐. 앞부분을 보면은 주어, 동사, 보어라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 그럼 뒤에는 뭐가 필요한 상황이야?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즉, that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야? 수식어라는 소리야. 수식어 여기까지가. 됐어? 이 덩어리가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러분, 대신 수식어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는요, 관계대명사예요. 관계대명사. 왜냐면요, 여러분, 그 수식어라는 거는요, 종류가 형용사와 부사 2개밖에 없거든. 그렇죠? 즉, 이 대절이 해야 되는 역할은 형용사절 또는 부사절 2개밖에 없는 거야. 됐어? 근데 안타깝게도 대시라는 녀석은 명사절도 되고 형용사절도 되고 부사절도 되거든. 셋 다 되거든. 일단 여기서 명사절은 안 되겠죠. 수식어 자리니까. 그럼 명사절 탈락. 형용사나 부사예요. 2개가 남았어. 근데 대시 부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쏘대구문이야. 쏘대구문. 됐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됐어? 그때의 대시 이 부사절 접속사거든요. 근데 이거 쏘대구문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사절 탈락. 그럼 남는 거 뭐야?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뭐밖에 없어? 관계, 대명사밖에 없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대시라는 녀석이 관계대명사라는 걸 증명한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대 보이니까 관계대명사네, 불완전한 문장, use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아니 대시 관계대명사인지 접속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뒤에 some people 주어 나왔고 뒤에 동사 나왔고 it을 써버리면 목적어가 나와서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땡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use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단서는 뭡니까? 대시 바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써보겠습니다. use라는 녀석의 정답에 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근거는요, 관계대명사 대 더하기 뭐가 나와야 돼?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근거는. 됐어? 따라서 목적어 이시 없어야 된다. 됐나요?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C를 볼게요. 자, 여기는 지우고. 자, C는 is냐 being이냐라고 지금 현재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일단 정답을 풀기 전에 얘는 의도를 먼저 볼까요? is냐 being이냐라는 건 결국 뭡니까? is는 동사인데 being은 동사가 아니죠. 그렇죠? 혹시 병렬구조인가 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 일단 병렬구조일 만한 게 없어요. and나 but이나 뭐 그런 게 없죠. 그럼 뭡니까? 동사 자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동사 자리 여부입니다. 됐어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찾아보려면요, 일단 이 기본적인 거, 한 절에는 동사가 하나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동사처럼 생긴 애를 다 찾아볼게요. 일단 if you were 여기 동사 나왔죠? 그래서 이 동사에 대한 주어가 you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는 체크 안 할게요. If you were trained to be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콤마로 끊겼습니다. 자, 동사 아직 하나 남았어요. 여기는 if가 이끄는 절이니까 동사 하나 나왔고 이제 주절의 동사가 등장해야겠지, 그렇지? 근데 not having이라 나왔는데 ing는 동사가 아니잖아요. ing가 동사가 될 확률은 0%예요. 0%. 절대 동사가 아닙니다. 그럼 얘 동사 아니니까 탈락. A gym 넘어가고 not a huge problem. 자, 동사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무슨 자리? 동사 자리. 따라서 정답 2지가 됩니다. 쉽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A번 빼고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정답은 2지가 나왔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근거를 작성하기가 아주 쉽겠죠. 동사가 없어요. 그냥 동사가 없음이야. 동사가 없음. 문장이. 그러니까 주절에 동사가 없어요. 이게 근거죠. 주절에 동사가 없으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인 거죠. 쉽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성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드렸는데 뭐 중간에 뭐 단서라든가 이런 거 아까 말했다시피 필요 없어요.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정답, 의도, 근거. 됐어? 요거를 써주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선택형 문제이기 때문에 의도를 쓰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도가 뻔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밑줄형 문제로 나오게 되면은 밑줄형 문제는 사실은 의도가 좀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뒷부분에 밑줄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 번 문제 10페이지에 있거든요. 두 번 문제 부분을 보시면 밑줄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that, 2번에 relied, 3번에 situating, 4번에 disappeared, 5번 to sprou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줄형 같은 경우는 의도를 쓰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괜찮아요. 틀려도 돼요. 틀려도 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의도를 간략하게 좀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쓴 것처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숙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숙제를 잠깐만요. 출석 후에 너무 오랜만에 써갖고. 잠깐만요. 상황이 있네. 자, 일단은 그 하프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는 그 아까 했던 거가 이렇게 할게요. 아까 뭐 했던 거 말고 이거 다 제끼고요. 그 해설지 보고 학습을 해오시면 되는데요. 학습은 뭘 하는 거냐면요. 어휘랑 그 다음에 문장 해석이랑 그리고 내용에 대한 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시험에 낼 거예요. 제가 변형 문제를 뭐 아까 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변형 문제도 막 어법에 대한 변형 문제를 낼 생각은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내용과 관련 있는 거 있죠. 뭐 주제라던가 아니면 뭐 빈칸이라든가 대입하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위주로 뭐 요약이라든가 그런 걸로 좀 출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테스트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법. 어법은 그 그래머 스토리의 1번은 제가 했기 때문에 2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번에서 10번을 어떻게 하시냐? 일단 문제 풀이를 해야겠죠?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의도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거도 역시나 작성해 오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그거는 좀 줄여줄게요. 아까 제가 모르는 단어를 이제 하단에다가 쓰라고 했잖아요. 오른쪽 하단에다가 그거를요 뜻을 쓰지 말고 그냥 단어만 쓰세요. 단어만. 왜냐면은 내가 너네를 첨삭할 때
아 니네가 이 정도 단어를 잘 모르는구나라는 걸 내가 파악을 해야 돼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작성만 해오시기 바랍니다. 만약 뭐 본인이 궁금해서 뜻을 찾는다는 건 뭐 말리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 단어만 쓰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어법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뭐 테스트를 볼 생각은 없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첫날이다 보니까 좀 이런저런 뭐 하는 방법, 작성 방법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거의 다 개별 첨삭으로 할 겁니다. 하프 모의고사는 전체 해설로 할 거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해설지를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 있습니다. 해석이요? 무슨 해석? 아 어법이요? 아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런 노가다는 하지 않습니다. 사연아